산수유나무의 농사를 살펴봅니다. 핵심 정리 나와 있는데 네, 하나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칠판 보고. 자, 갈래? 자, 형식상으로 봤을 때 자유시다. 형식상으로 자유시. 자유시의 반대 뭐라고 그랬지? 정해진 형식의 정형시라고 그랬죠. 고전시들은 대부분 정형시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서정시다. 서정시라는 거는 뭐냐? 서정이라는 게 정서야. 거꾸로 하면. 그래서 감정이 중시가 되는 시를 갖다 서정시라고 그래. 서정시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 주지시 정도로 보는데 주지시. 주지시 같은 경우는 이성에 호소하는 시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시.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단원이 자, 요 얘기 좀 잠깐 더 하고 넘어갈까요? 1단원이 지금 미래행 교과서도 그렇고 대부분 고1 교과서의 1단원은 좀 부드럽게 문학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정갈래와의 만남, 서사갈래와의 만남, 극갈래와의 만남, 교술갈래의 만남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 들어봤습니까?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분 있죠? 문학하면은 뭐가 있었어?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희곡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학이었잖아. 근데 앞으로 요것들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다른 고급진 언어로 네, 뭐라 그러면 시를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서정갈래. 알아두세요. 소설을 서사갈래라고 하고요. 수필은 교술갈래라고 하고 희곡은 극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 서사, 교술, 극. 자, 요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산수유나무의 근을 볼 건데요. 자유시고 서정시예요. 그리고 서정갈래는 있어요. 서정갈래 특징은 뭐냐면 서정갈래는 일단 화자가 있지. 화자. 화자 말하는 이 시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자아.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고 자아. 이 시적 자아나 서정적 자아 또는 화자가 대상을 말합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드러냅니다. 정서와 태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게 주로 서정갈래의 특징인 거야. 서사갈래는 뭐냐면 있지 얘들아. 서사갈래는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전개가 중심이 되는 걸 서사라고 하죠.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갈등의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 교술갈래는 수필이니까 어떤 삶의 체험과 교훈, 뭐 깨달음, 사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교술갈래. 극갈래는 어떤 극적 요소, 대화가 중심인, 대사가 중심인 네, 그런 문학들을 희곡이라고 하죠. 극갈래.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래 봤고요. 다음. 성격, 교훈적, 비판적. 네, 교훈적, 비판적. 그다음. 제재, 산수유 나무. 네. 그리고 뭐 성격에 이제 그런 특성도 있어요. 뭐 성찰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 다음 주제.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 뭐 이거는 다 안 써도 돼, 얘들아. 나중에 뭐 선생님이 복사해 주거나 아니면 너네 자습서 3에 있으니까. 자, 특징. 중요한 단어만 몇 개 적어도 좋고요.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각적 심성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노란색이니까 눈으로 봐야겠지? 그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산수유 나무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의미를 부여함. 네, 그다음. 산수유 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여 배려와 미덕을 강조함. 대조 또는 대비 이런 것들. 그다음. 동일한 시어와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함. 네, 좋습니다. 그럼 산수유 나무의 농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를 같이 읽을 건데 한 사람당 한 행씩 번갈아서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산수유. 자, 일단 중심 제재는 산수유 나무입니다. 산수유 나무. 그런데 산수유 나무가 무슨 꽃? 노란 꽃을 터뜨리네. 노란 꽃은
눈으로 봐야 돼, 먹어봐야 돼, 냄새를 맡아야 돼.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노란색이니까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하겠죠. 시각적. 그리고 노란색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의미예요. 아까 노란색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따뜻함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지. 따뜻하게 느끼기도 하고 병아리도 나오고 유치원생도 나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노란색은 어떤 위안과 휴식과 또는 배려 여기 나온 대로 네. 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따뜻한 이미지가 있다. 따뜻한. 우리가 지금 겨울 추웠잖아요. 그런데 봄날이 되면 어때요? 따뜻하죠? 봄날이. 나른하고 졸리고. 그지? 자, 그 다음.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아, 이거 구라네. 그늘이 왜 노래? 까맣지. 구라라는 표현 쓰면 안 좋지만. 자, 그늘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그늘은 원래 까만색인데,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신한 표현이에요. 참신한 표현. 참신한 표현이고, 그리고 어떤 형상화? 이런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상화. 형상화. 자, 그러면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그늘은 까맣죠. 그래서 그늘에 대한 뭘 벗어났다? 통념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통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념이 뭐예요? 통념 아는 사람? 통념 뭐냐? 통념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통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인 생각들, 두루두루 갖고 있는 생각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통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늘의 의미, 어떤 상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늘은 어떤 걸 상징할까? 이리 와,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나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뭡니까? 그늘은 뭘 상징해요? 어떤 배려와 아까 얘기했던 안식과 네, 쉼,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덥고 지칠 때도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야? 뭔가 따뜻함도 준다라는 거지. 그늘이. 그늘이 따뜻함도 준다. 시원하면서 따뜻함. 자, 형상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형상화라는 건 전에 한두 번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형상화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해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배려와 안식과 쉼, 이거는 배려, 안식, 쉼, 이거는 눈에 보여? 피부에 느낌이 있어? 아니면 냄새가 나나요? 엄마가 나를 배려해 줄 때 김치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된장국 냄새가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이 배려, 안식, 쉼 이런 것들을 노란색이 그늘이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런 감각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형상화,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의 그늘이 목말려 덧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자, 마음의 그늘이래. 자, 아까 그늘이 뭐라고요? 배려, 안식과 쉼이라고 그랬지. 마음의 그늘, 마음의 배려와 안식과 쉼이야.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지 남을 조금 배려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말에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 들어봤어?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니까 내 곳간에 먹을 게 쌓여 있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요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렵죠? 힘들죠?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AI랑 또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 옥말려 들고 있어. 남을 배려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렇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날 배려 안 하네? 나도 배려 안 해야지. 저 사람도 나한테 안 하는데? 내가 왜 배려해줘?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부정적이지? 자,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모 하시면 좋겠네요. 세모. 자, 나무는 나무는 그늘을 그냥 두르는 게 아니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아니야. 반대네. 부정이네. 자, 이 사람들과 자, 다시 얘기하면 뭐 불평하는 사람들과 자, 누구를? 나무를. 나무 중에서도 산수유 나무를 뭐 하겠습니까? 대비 또는 대조하고 있다라고 쓰는 거죠. 자, 그늘 또한 그늘 또한 나무의 하늘 농사. 나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 거냐면 그늘을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봄이 되면은 나무에 또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름이 되면 나무가 무거워집니다. 왜 무거워질까요? 이파리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지. 그늘이 또 많아지는 거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나무가 농부냐? 자, 나무를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비유적 표현이고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무를 농사꾼에 비유한 그런 의인화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의인화는 대상에 대한 뭘 드러낸다고 그랬죠?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친근감.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열심히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대. 꽃은?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네. 하늘과 땅 대비되고 있고요. 대비.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늘, 다시 얘기해서 배려, 안식, 쉼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니라. 나무는 무슨 적이에요? 인간들이 이기적이었지. 나무는 남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 자, 다음.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뭐뭐처럼, 직유법, 비유적 표현, 의인화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농사를 짓고 있다. 자, 그 다음. 보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노란 좁쌀이야. 산수유 나무의 꽃이 그늘을 만드는 건데, 자, 일단은 좁쌀 아시죠? 좁쌀. 노란색. 이렇게. 기장쌀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좁쌀이야. 근데 이런 좁쌀을, 곡물이니까 줄 때 뭘로 주는 줄 알아? 시장에 가면은 이런 곡물들 줄 때 뭘로 팔게? 콩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나요? 되로 팝니다. 돼. 시장에서 뭘 팔까? 시장에서 좁쌀. 곡물 가게들 가보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막 곡물을 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서 퍼주면서 팔 거란 말이야. 자, 요거 있지, 요걸로 이렇게 퍼서 주는 거야. 어디냐? 요걸로 이렇게 퍼서 주는 거야. 요걸 뭐라 그러면 되라고 그래, 돼. 자, 되는 도구이자 용량 단위인데요. 약 얼마 될 것 같아요? 용량이 1.8리터 정도 됩니다.
1.8리터. 자, 여러분 속담 관용 표현 중에서 종종 쓰는 말이에요.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들어봤죠? 되가 1.8리터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말. 이 말은 10배인데 18리터가 됩니다. 18리터.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량 단위예요. 그러니까 왜 서양에서는 왜 온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알아? 1온스가 얼마냐? 1온스는 28g이네. 파운드, 그램, 뭐 이렇게 용량 단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뭘 쓴다고? 되를 쓴다고, 말을 쓴다고. 자, 혹시 여러분 소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소주 안 좋아하나요? 소주 한 병에 몇 밀인지 아시나요? 소주 한 병에 우리 아빠 드시는 소주 아빠한테 설명해줘. 아빠 소주 한 병에 몇 밀인지 알아? 그것도 모르고 마시는 거야? 네. 소주 한 병에 360ml. 360ml. 알겠어요? 왜 그러게? 자, 되보다 큰 게 말이라고 그랬지. 10배야. 그럼 되보다 작은 게 뭐냐면 호비야. 홉. 한 홉이 180ml. 한 되는 1.8리터, 한 말은 18리터. 뭐 나온 김에 다 알려드릴까요? 이거보다 큰 거는 석이에요. 석. 한 석이 180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소주가 360인지 알겠어? 소주는 2홉으로 옛날부터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360이야. 350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계산되죠? 자, 그럼 볼게요. 5대라고 그랬어요. 5대면 얼마일까요? 5대면 1.8이 5개니까 9리터. 9리터면 킬로그램으로 거의 보통 9kg. 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의 5대 무게의 그늘을 얘가 만들었어.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드러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추상적 관념을, 자, 그러니까 아까 그늘이란 게 뭐라고 얘기했던 배려, 안식, 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배려, 안식, 쉼인데 이게 무게가 있어? 없지. 근데 좁쌀 5대 무게만큼의 그늘이라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뭐라고?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형상화시키는 거라고. 내가 널 사랑하는 무게는 3.5kg이야. 이런 식인 거야. 알겠니? 너에 대한 그리움은 10kg도 넘어. 이런 거라고. 자,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9kg이면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9kg이면은 선생님은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게 떠오르는데 애기 있잖아, 애기. 그러니까 아기가 이게 태어나면은 보통 한 3kg에서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 4kg 되기도 하고 약간 우량하면은. 근데 애기가 조금 자라. 그래서 이제 뭐 엉금엉금 기어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해. 한참 예쁠 때 애기. 볼에 살도 오르고. 그럴 때 애기가 한 돌 되기 전쯤에 그때 한 9kg 정도 됩니다. 진짜로. 8, 9kg 정도 되거든. 그래서 애기 이렇게 톡톡톡톡 할 때 요 정도의 무게 정도라는 거야. 그 따스함과 배려와 안식과 쉼이. 자, 좁쌀 5대의 무게의 그늘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시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시를 같이 한번 미래의 공통국어 교과서로 정리했어요.